반갑습니다. 오늘은 왓처 11회, 12회 줄거리 리뷰가 되겠습니다. 회를 거듭할수록 아주 복잡해지면서 또 아주 재밌습니다. 예, 상당히 재밌네요. 여러분들이 꾹 눌러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영군이 그 물그룹의 비밀 장부, 뇌물 장부에 해당하는 메모리 카드를 얻었죠. 찾았죠. 신발 밑창에서.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꽂아 가지고 봅니다. 그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알게 됐냐면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연도별로 이제 파일이 돼 있는데 도치강 파일을 보니까 뭐 증거 조작의 의혹이 있음.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김재명의 파일을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. 김재명이 지웠는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 여기 보면 장사회라는 파일이 있습니다. 나중에 알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사회는 경찰들 중에서 엘리트들의 모임, 비밀 모임이랍니다. 그래서 장사회 모임 그 파일 안에 있고 또 이제 박 차장 파일도 있고 그다음 여기 그 민영기 지검장이라고 적어놨죠. 예, 민영기 지검장 파일도 있었는데 특히 이 민영기 지검장 파일에 보니까 이 지검장이 마약을 흡입하는 듯한 동영상을 영군이 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영군이 욕실로 가서 봅니다. 그랬더니 욕조에 그 손가락 같은 거 자를 수 있는 절단기 있죠? 절단기가 탁 놓여 있습니다.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, 자,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이 범인입니다. 자, 범인인데 이쪽에서는 거북이라고 불린답니다. 거북이. 그래서 제가 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그 와이어로 김용군의 목을 휘감아서 잡아당깁니다. 그래가지고 그 문에다가 문에 걸어서 당겨서 문의 그 손잡이 쪽에다 걸어놓죠. 그래서 영군이 공중에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위급하게 되는데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도망가죠. 하지만 공포탄이었고, 자 다시 이제 또 쏴가지고 손잡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가까스로 영군이 살아나게 됩니다. 한편 이제 이 태주는 이제 박시영을 찾아가죠. 박시영. 기억하십니까? 박시영.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. 박시영. 물그룹의 실장이었던 박시영 실장 찾아갔더니 박시영이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박시영이 무슨 말을 하느냐.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. 자기가 경찰일 때 이 이제 물그룹 수사를 했는데 물그룹 정 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사실 그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여기 민영기 지검장이었다. 그리고 그 조사를 한 사람이 자기 경찰일 때 자기 선임자였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다가 그 뇌물과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도 실종되고 그리고 전임자도 이 박시영 실장의 전임자도 실종이 됐다.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렇게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경찰이다. 자기도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거북이한테 손가락이 잘렸다. 뭐 이런 말을 해서 알게 됩니다. 자, 한편 이제 민지검장이 그 마약에 관련된 영상이 찍혔는데도 그 이후로 계속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어디서 유통되는 거지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여기 박정근이라고 여기 한 명 더 있죠.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. 밀매죠. 비밀리에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스팸 문자를 하나 받아서 그 공중전화 박스 가까운 곳으로 전화를 하러 갑니다. 바로 그곳에서 치관과 영군이 체포를 하죠.
거기서 나온 스팸 문자를 이용해서 장소를 하나 찾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사지 가게였어요. 가봤더니 시체에 두구가 있고 죽어 있고 손가락이 다 잘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? 마약 판매상들을 제거한 거죠. 흔적을 남기지 않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로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마약과 관련해서 치광이 박 차장한테 말합니다. 그 지검장을 경찰청으로 오게 해가지고 체포하자. 그리고 한태주는 기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기사화 되니까 지검장이 경찰청에 오게 됩니다. 자, 그 지검장을 영군이 모발 채취를 하려고 마약 관련해서 모발 채취하려고 이렇게 몸을 감싸는데 그때 한태주가 갑자기 지검장한테 그런 말 합니다. 지금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같이 나가겠습니까? 라고 말합니다. 그래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한태주 그 사무실로 가버립니다. 자, 왜 그랬냐? 한태주는 여전히 경찰 쪽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한태주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과 한태주가 얘기를 나누는데 한태주가 이럽니다. 내가 피를 새 것으로 바꿔놓는 교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려줄 테니까 대신 범인을 누군지 말해달라. 그랬더니 이 지검장이 뭐라고 말하냐? 장사회라는 모임이 있다. 경찰들 엘리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거북이라는 존재가 있다. 이런 말 하면서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바꿔요? 그 방법이 어떤 거냐고 대화를 나누면서 일단 살짝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식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제식하고 몸싸움을 영군 거쳐가지고 치광하고 영군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. 근데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목격하느냐? 이게 지검장이 머리에 총 맞고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옆에 한태주가 총을 이렇게 겨누면서 쇼크를 먹었는지 벌벌벌 떨면서 치광과 영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치광이 태주를 진정시키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영군은 또 그 범인 거북이를 추적합니다. 하지만 실패하죠. 자,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? 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태주가 잠깐 옆을 비웠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거북이가 나타나서 총으로 지검장을 죽인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지검장이 자살처럼 하기 위해서 지검장 손에다가 총을 딱 이렇게 쥐어놓고 자기는 도망을 가려고 했죠. 한태주가 재빠르게 그 총을 쥐어가지고 거북이를 향해 쏩니다. 그래 거북이가 맞아요. 그리고 그 총탄이 벽에 이렇게 박히는데 그쪽에 거북이 피가 같이 묻게 돼서 혈흔이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장면에서 태주는 또 제식을 지켜가지고 그 거북이의 혈흔은 채취하지만 채취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라고 합니다. 다른 경찰들이 알지 못하게. 여전히 경찰에 대한 불신,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. 자, 한편 이제 치광은 그 영군이 이거 상황이 좀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치광한테 말하니까 치광이 수연에게 그러면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합시다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치광도 수연이 자기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수연의 폰에 남자친구라고 적혀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냐? 바로 염 청장이었어요. 자, 어떤 상황이냐? 염 청장은 이 박 실장을 의심하고 있었고, 박 실장 밑으로 이제 도치광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 감시할 수 있게 수연을 이렇게 감시자로 보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한편 영구는 이제 제식한테 그때 그 총탄 흔적에 벽의 흔적에 혈흔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없어졌냐 하면서 묻죠. 제식은 난 몰라 라고 모른 척 하는데 그때 제식의 친구가 한 명 들어옵니다. 무슨 말을 하느냐? 예전에 이제 제식이 주었던 고려클리닉에서 나온 젤을 검식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마약이 나오더라 란 말을 합니다. 그걸 옆에서 영문이 듣습니다. 자, 그 말이 뭐냐? 이 고려클리닉이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.
자,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약간 드리면, 그 유통된 마약은 바로 검찰에 있던 마약이고 검찰이 빼돌린 겁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몰수되어 있는, 범죄에 사용돼서 몰수되어 있는 마약을 주기적으로 소각한답니다. 그 소각을 이 고려클리닉에 맡긴 거예요. 그래서 고려클리닉에 소각을 하는데, 그때 소각을 할 때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를 소각하는 거죠. 그 빼돌린 일부가 바로 유통된 겁니다. 누구에 의해서? 검찰에 의해서 유통된 거죠. 자, 또 한 번 이렇게 소각하는 날, 이 장여룡의 부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체포를 합니다. 그리고 그 물건도 압수를 하는데, 근데 희한하게 그 물건이 또 마약이 아닌 걸로 확인돼요. 자,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태주가 박 차장에게 갑니다. 박 차장에게 가서 이제 다른 말을 하죠. 내가 이 거북이 범인의 혈흔을 확보했으니까 결국 알게 된다. 빨리 범인 이야기를 해라. 이렇게 말하니까 박 차장이 좀 생각을 해볼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? 이 제식을 일단 체포합니다.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밖으로 나가죠. 그것을 영군이 이렇게 쫓아가서 미행을 합니다. 영군이 이렇게 미행을 합니다. 자, 이제 한편 이제 치광은 어떻게 하냐? 수연이 예전에 설치했던 그 몰카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에다가 설치해 놓고 휴대폰으로 이 한태주 부군의 신상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고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그 사무실 쪽으로 이 한태주가 있는 그곳에 바로 이 거북이가 나타난 거죠. 나타나가지고 한태주 뒤에 탁 나타나니까 한태주가 그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가지고 덤비며 싸웁니다. 몸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당해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놓치죠. 쓰러진 상태에서 핸드백에서 가위 같은 걸 꺼내가지고 막 거북이를 찌릅니다. 거북이한테서 피가 흐르죠. 피 자국이 나고. 자, 이 상황을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보고 있던 도치광이 빨리 올라와서 사무실 문을 총으로 부수고 들어가서 이 거북이의 다리를 총으로 쏩니다. 자, 그랬더니 이제 그때 갑자기 한태주가 도치광을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감전시킵니다. 자기가 처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한태주가 그 거북이가 기어나가고 있는 거북이를 한쪽 그 복도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총으로 겨눕니다. 그리고 직접 복면을 벗기죠. 자,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냐? 자기 손가락을 그러니까 절단시켰던 그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. 사실은 이 거북이는 장여룡의 부하인 경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이 거북이가 이 경찰이 김재명 죽인 거 맞고요. 그 전에 있었던 화장실에서 와이어로 죽였던 거 있죠. 네, 그것도 하고, 그러니까 최근 거는 이 거북이가 한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하죠. 이 한태주의 손가락을, 또 남편의 손가락을 절단시켰던 그 거북이는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예전에 1회, 2회에 나왔던 김강욱이라는 형사가 있어요. 나중에 이제 그 장면에서 장여룡한테 총이 맞아서 죽잖아요. 예, 김강욱 형사. 이쪽에 그 손가락을 절단한 거북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거북이가 뭐 1대 거북, 2대 거북, 3대 거북 이렇게 여러 명이 좀 이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김재명과 관련해서 영군의 어머니 그 사건의 또 그 범인, 거북이는 누구였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치광이 다시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이 장혜령이 내 부하가 그런 살인범인지 몰랐다 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하니까 이제 도치광이 뭐라고 말합니다. 자, 어떻게 했냐? 장혜령은 박 차장의 차를 추적해 가지고 그 차 트렁크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도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있냐? 이 도치광이 또 증거를 조작한 거였어요.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냐? 그 소각을 할 때 있죠.
고려 클리닉에서 마약을 소각할 때 그 일부를 빼돌렸는데 그거를 또 도치강이 다시 빼돌립니다. 바꿔치기라는 거죠. 그 빼돌린 마약을 이 박 차장의 차 트렁크에다가 넣은 겁니다. 예, 증거 조작을 또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박 차장이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. 자, 체포될 때 이제 박 차장이 뭐라고 하냐?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. 그리고 너처럼 증거 조작하는 사람하고 나는 달라. 이렇게 하면서 체포가 됩니다. 결국 어떻게 됐냐? 박 차장, 경찰 쪽의 박 차장하고 검찰 쪽의 민영기 지검장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약간 그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하게 됐다고 그렇게 염 차장이 염 청장이 말하죠. 염 청장이. 그러니까 도치광이 아니 그러면 장사회는요 하고 물으니까 염 청장이 약간 머뭇거리면서 뭐라고 하냐? 그래, 장사회 수사에 있으면 잡아넣어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장부도 찾아봐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거북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영군이 찾아갔는데 그때 한태주도 같이 그 비슷한 시간에 찾아왔어요. 그러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영군이 말합니다.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은 이 사람이 아니다.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. 이렇게 말하죠. 자,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온 한태주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습니다. 아유, 재밌죠? 네, 여기까지가 왓처 11회, 12회 줄거리입니다. 아주 흥미진진합니다. 아주 재밌고 멋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